지역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의 오랜 역사와 곳곳의 지리를 문학으로 담아내고 있는 정원대 시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꾸 하루라도 늦춰지면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하루라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지역의 숨겨진 지리와 역사를 발견해 그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정원대 시인. 자신이 살고 있는 평창이란 고장을 그는 과연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의 평창별곡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원도 평창입니다. 이곳에서 정원대 씨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며 그만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시를 접근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농장에 오면은 농부일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65입니다. 그래도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환, 아니면 춘천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던. 그다음에 세 번째 방향은 제가 이제 향토사를 연구해서 자꾸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는 향토사를 연구해서 시도 좀 쓰고 거기에 주석을 달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큰 틀로 보면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평창의 향토 시인으로 잘 알려진 정원대 씨. 그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나 이후 춘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시 쓰기에 재미와 관심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공직생활 이제 경찰을 하다 보면 시 쓴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제가 이제 평창문학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썼고, 그래서 2007년도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시 전문지에 제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탈락했다가 나중에 가을 후에 이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시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의 역사 여행을 즐기며 시 쓰기를 병행하고 있는 정원대 씨. 33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끊임없이 시를 써왔던 그는 2008년 펴낸 첫 시집 평창강 나루에서를 시작으로 두 번째 시집인 평창별곡, 그리고 최근 평창 향토 문화를 찾아서까지 꾸준히 향토 시집을 펴내고 있는데요. 책 제목에서 보여지듯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창에 처음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무슨 조사나 업무 짜 나가면은 지역 주민들이 옛날 지명 이름을 대고 있어요. 만약에 평창에 향동님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머니들은 살구실. 이상하다. 그다음에 이제 평창에 마질이면은 그 소재지를 가지고 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본동. 그래서 이제 한문을 풀이해 보니까 이 맞는 거예요. 다들이요. 그래서 내가 옳거니 내가 이 평창에 와서 내가 퇴임할 때는 지역명을 하나하나 이제 발령 나는 데마다 가서 그걸 상세히 제가 이제 기록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시를 쓰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제 개인 생각에는 역사서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네 거수하지? 예. 그거에서 좀 들어오세요. 시아버님한테 들었던 얘기. 예.
그 얘기를 좀 궁금해서 이제 왔어요. 거기서 뻘 차고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평창의 향토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거기가 옛날에 뭐 세조대왕이 머물렀던 터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터가 아주 좋았다 그러더라고. 거기가요. 그러면 그 할머니 저 권사님 그러면 그 건너 그 샘이 있잖아요. 그 저 작은 샘. 그 샘은 아주 옛날서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그 샘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손질을 안 해 그렇지 아주 물이 좋았지요.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거가 빨래했잖아요. 그 물이 옛날에 흘러서 수돗물도 없고 하니까. 이거 저도 이제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바로 지역의 역사고 가장 올바른 설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평창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 취재는 기록 이상의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여벌로 들지 말고 그거를 그냥 분명하게 적어 놓던가 옛날 얘기로 적어 놓던가 뭐 좀 생각을 더 잘 해놨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얘기를 잘 해주세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며느리한테 뭐 얘기를 잘 안 한다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러났지 그러자는 뭐 이런 얘기 안 드러났지요 뭐 그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는데요. 지역의 숨은 향토 문화를 찾아내기 위해선 그저 발품을 팔아 보고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은 뭐라 부르냐면은 가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마소라는 것은 내가 지역에 있는 그 전에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니까 세조대왕이 이제 올 적에 가마를 타고 수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가마가 아니고 수레랍니다. 수레를 타고 이제 몸이 피부병이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머물러서 수레가 가서 머물렀다. 그 자리에 거기를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가마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마을에 영화로움이 있던 역사적인 현장. 하지만 당시 선조들의 삶과 오랜 역사의 흔적은 이젠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여기에가 10여 년 전에 태풍 루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둥그런 원형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둥그렇게 이제 수심이 약간 깊고 항상 겨울에도 얼지 않고 김이 무럭무럭 이제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방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제방이 아주 얕고 수해만 나면 이 마을을 덮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제방 공사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마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수해가 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조금만 더 우리가 향토 문화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이 가마소를 없애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했으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지 않았겠느냐. 향토 문화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깊이 생각했다면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엔 대화면의 거사전이란 마을을 찾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여기에는 좀 주거거자 선비사자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기록에는 클거자 벼화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변형이 됐을까? 이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1905년인가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조선사 편수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이 민족혼 말살 정책의 이렇게 한 일환이라 그러지, 일환으로 지역명을 이렇게 이제 자꾸 변형을 시켜갑니다. 그가 향토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의 지명들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서인데요. 향토 사학자로서 이제 부끄러움은 아직까지도
일제 강점기 때 남아있던 이름들이 이거를 건치지 않고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앙정부에 기대서 이걸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좀 제가 봤을 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그는 조선시대 당시 거화전에서의 신성함과 평화로움을 상상하며 시로 그려냈습니다. 유서 깊고 풍광이 아름다운 이 평창의 자연 속에서 그는 농사도 짓고 있는데요. 양봉장을 돌보며 부지런히 벌을 키우는 중입니다. 벌 사육한 지는 8년 됐습니다. 퇴직을 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양봉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육하는데 상당히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큰 그 교훈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의 멘토로 생각하고 많이 사육은 않지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취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양봉 기술이나 버섯 재배로 농사의 재미를 조금씩 느껴가는 중인데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자연 그대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버섯이 박지를 않고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은 4일 전에 비가 여기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아서 색깔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사람들 얘기는 이 자연으로 한 것이 향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양이 온전치 않더라도 자연 그대로 맑고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버섯도 판매는 안 하지. 그러니까 버섯은 저는 여기에 생산되는 것은 한 번도 판매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친구들 오면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아 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선물도 하고 그 공직 생활 마치고 그래도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다. 다른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아니면 공직을 마쳤으면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더욱이 베푸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정원대 씨. 지역을 위해 향토사를 연구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손수 재배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눠 먹는 재미에 푹 빠져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취나물인데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가을에 이 씨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농장 주변에 이제 취나물이 이제 많이 되면 산에 갈 필요 없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또 취나물 이제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나누는 맛을 알게 됐고 농사가 주는 가르침과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게 됐는데요. 항상 이 자연은 보니까 경쟁력이 강한 식물이 자라나고 경쟁력이 약한 거는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놔두면은 씨도 강할 뿐더러 봄 되면은 다른 것보다 더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향이 짙고 좋아요, 아주. 다음 날 외출에 나섰는데요.
이곳은 평창 시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을 찾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큰형님. 오늘 미탄 동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지명이 그 연화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좀 봐서 여기 대형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 좀 할 겸해서 겸사겸사 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동네 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셔서 존경할 만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항상 도와주시고 해서 에이 나야 있는 자리 그냥 같이 쓰는 거지 뭐.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항상 더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역시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지역의 지명과 관련된 향토사 연구를 위해 모자라거나 부족한 자료 수집은 이곳 지인의 컴퓨터를 빌려 채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가려고 하는 거는 여기 평창이잖아요. 여기 노산. 거기 주진이 오는 게 주진 요 있죠. 그 용년진이 있고 그럼 약수해서 마지루해서 거슬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는 미탄. 요 미탄이 있죠. 요 미탄이 지금은 아름다울 미제에다가 여울탄자를 쓰고 있는데 대동여지도에 보면 만미자에다가 삼킬탄자로 돼 있어요. 정원대 씨가 지역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할 수 있는 데엔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경찰관 할 때도 가끔 놀러도 오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어보고 하여튼 이 사람이 하나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 무슨 보통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뭘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업 얘기하는데 10명이 오면 9명은 사업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오면은 동네 문화재가 어떻고 옛 지명이 어떻고 이거 돈 되는 건 아닌데 지가 취미인지는 하여튼 몰라도 아니 마음이 순진하고 곱고 좀 떠들길 좋아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이라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진실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친구 내가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면에 그의 집필실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식구가 건강을 이제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콩나물, 파, 표고 여기서 직접 생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래 넣어서 이제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거든요. 이제 찬밥을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집에서 재료들을 준비해와 이곳에서 간단히 챙겨 먹는 편인데요. 향토사 연구를 하면서부터 식사 습관이 간소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평창에서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진부나 행계, 대관령 이쪽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그 나가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지 이 비용이 전심 식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1년 하다 말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향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여기서 제 농장이니까 라면을 끓여서 그 라면만 끓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 콩나물, 표고 내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넣고 어떨 땐 계란도 넣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게 식사를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소화도 잘 되고. 향토 연구사로서의 그의 생활 소신은 강한 편입니다. 20년이나 된 이 화물 트럭에도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게 있어 이 차는 향토사 연구를 위해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죠. 향토사를 연구하려면은 그 길이 있을
있어도 비포장도로, 산하고 계곡 이런 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흉을 보더라도 이 차는 그 사륜구동 대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 처음 나올 때 신형을 제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년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 작업차지만은 전 마음속에 향토사를 연구하는 아주 그 무적의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산에 하나 가고 계곡에 가도 부담이 좀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좀 흔적이 나고 부딪혀가지고 좀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해도 크게 마음적 심적 부담이 없어요. 이제는 달리는 시간만큼이나 손볼 일이 더 많은 차지만 이 화물 트럭과 동고동락하며 평창의 고갯길을 넘고 산속 깊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남들은 야, 그 어지간하면 차 좀 바꿔라. 이게 뭐나 도대체.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이 향토사 하는데 큰 저한테 도움을 준, 어떻게 보면 이 친구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항상 그래서 이제 아끼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나 하고 점검하고, 이제 지금 이제 닦고 이러진 않았는데 어떨 때는 좀 닦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차하고 같이 애환이 상당히 많이 서려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답사를 나서는 길이 평온해 보입니다. 오늘의 답사지는 미탄면입니다. 그래, 모든 문헌을 아무리 뒤져보고 연구하고 해봐도 동강이라는 지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자랐는데 예. 제가 클 때도 뭐 동강이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는데 예. 이게 동강으로 알려지는 거는 예. 동강댐 이제 그 이슈가 될 때, 영월. 예, 영월 동강댐. 예. 예. 그럴 때 그 이제 동강댐 여기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 이러면서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방송에 내보낼 때 예. 이걸 이제 그때부터 이걸 동강으로 이제 불려졌어요. 동강이라고. 인근 마을의 주민을 만나 강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중인데요. 특히 이곳 미탄면의 구간에는 여러 개의 여울이 몰려 있어 각 지명의 뜻과 유래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중입니다. 홍두깨 여울이 이제 저 문이마을 앞에 있고, 그 밑에 안반여울이 있고, 이게 황새여울. 그래서 이제 그 황새여울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바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 이런데 이제 새들이 황새 뭐 이런 게 많이 앉아서 논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황새여울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하게 된 거는 뗏목 사고가 하도 나가지고 이게 그냥 여기 유명해진 거예요. 이곳은 물길이 험해 정선에서 한강으로 이르기까지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힌 여울인데요. 그만큼 지명에 얽힌 떼꾼들의 수많은 사연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나 지역 주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게 역사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개인 생각에 이러한 자료를 중앙정부가 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 사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또 간직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을 또 알리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김영을 만난 게 행운 중에 제가 행운입니다, 아주. 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이 그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이 기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삶과 정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지역의 뭐 그 유래 같은 거, 뭐 잊혀져가는 그런 그 뭐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시는 그 향토 사업을 하시는 그 존경스럽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생으로 해서 어떤 그 옛날에 이제 역사를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고갯길로 소문난 칠종령인데요. 옛 사람들이 걷던 길 그대로를 따라 1시간 정도를 오르니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정상으로는 평창군 미탄면 문일리, 문일리에서 요 넘어가는 제를 칠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지금 현재 그 중턱에 천하의 요새의 산성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그래서 이곳을 왜 산성이라고 하냐면은 이 산성 끝자락에서부터 정상 부위에는 끝자락 밑에도 아주 수백 메타 되는 낭떠러지기가 동강이 흐르고 있고, 이 정상 부위에서도 그 정상 부위 밑에도 수직으로 되는 낭떠러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숨은 유적지를 발견한 기쁨도 크지만 반면 그는 많은 사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연구하고 널리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향토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이 흔적도 이제 이거를 좀 더 저보다도 나은 많은 학자들이 여기 와서 향토사를 연구하신다면 고려 시대 때의 산성도 고려 시대 때의 삼성을 좀 많이 연구할 자료가 여기 이곳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그는 시로 풀어냈는데요. 미탄의 여울과 백운산의 산성을 그려낸 칠종령이란 시입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시를 쓰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그의 일상인데요. 요즘은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쓰시는 시는 어떤 시예요?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이 농장에 와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좀 비웃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그 표현을 할까 해가지고 이 시를 처음에 와서 농부일기 연작시를 쓰는데, 요걸 시를 써서 친구들한테 나의 삶이 이렇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시인도 있다, 이거를 제 글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시로 담아내는 일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 주는 힘과 역사를 향한 끝없는 미지 여행이 그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남들은 명퇴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퇴임을 하면 여행을 가더라고요. 외국으로요. 뭐 여행도 가고 뭐, 야, 이 사람아, 자네 좀 먹고 살만한데 좀 차 좀 바꾸, 차를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저 차가 저게 뭔가 저게. 그래서 저는 소신이 있어요. 자꾸 하루라도 늦춰지면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하루라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놀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유유자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지금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는 매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군분투 중인데요. 그것이 지역민으로서의 소임이고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어찌 보면 무모하고 외롭지만 반면 진정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가 찾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집필실 옆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머릿속을 정리하며 명상을 즐긴다고 해요. 이곳은 제가 이제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이제 접하다 보면 마음의 먹구름이 제 가슴을 많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 물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물소리로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해라. 항상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을 아까 먹구름을 씻어내는 그러한 이제 장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오후에 제가 또 향토사를 연구하러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아주 그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이 저한테 와 닿습니다. 홀로 향토사 연구를 하는 일이 참 힘든 여정이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만큼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이겨내고 있죠. 이 노트는 제가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향토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보다 아차, 이 중요한 거다. 이럴 때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 건 없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담은 역사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역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 듯합니다. 잡념을 버린 후 그는 다시 그만의 여행을 떠나는데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미지의 여행처럼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이 순간이 참 기대되고 설렙니다. 지금은 수학리, 사람들은 수학리 사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85년도 진부 파출소에 근무할 때 당시에 거기 탑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를 이제 답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향토 유적을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하지만 정원대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지치기는커녕 그 어떤 대가가 없어도 그저 즐거울 뿐이라고 해요. 제가 퇴임해서 사실은 이게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 공무원 33년 하고 나와서 이제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가지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내 친구들, 또 아니 문화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도 이제 제가 뭐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항상 이제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하니까 뭐 너무 즐거워하지는 않지만은 짜증낸다거나 뭐 우리 식구가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의 수학리, 옛 절터의 흔적을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역명이 수학리니까 수학리 사지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여기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를 이제 짓다 보니까 1987년도에 촛대 받침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해보니까 대정 28년 1188년도에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신라의 고승 대국통께서 1188년도에 건립했다고 하는 그 촛대 받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가 아닌 기와 이런 조각에도 수다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해서 그때 당시에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수다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월정사와 정암사를 창건하기 이전에 건립한 사찰입니다. 부처의 진신사례를 모신 정멸보궁으로 중요 사적지로 꼽고 있지만 현재 석탑 이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전부 다 요거는 석재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추정입니다. 요건 도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인위로 만든 이것도 통통통통 소리 나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이형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보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두들기니까 통통통통 이 속 안에 배웠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중요 문화유산이지만 도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향토답사를 다니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문화재를 조사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전부 다 사람의 손이 단, 짐승이 아닌 사람의 손이 단 흔적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 그거로 봐서는 누군가 와서 가져가지 중요한 부품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과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외롭게 세월을 버티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은데요. 그의 시에는 그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향토사 연구에 빠져 살 수 있는 데에는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크겠죠. 아내와 여가를 보내는 정원대 씨. 송이가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오늘도 가는 거야? 아니 어제 가서 오늘 내일 아침에 오전에 11시에 퇴사한다. 2박 3일. 2박 3일간. 향토 연구사로서 꿋꿋이 외길만 걷는 그이지만 여느 부모들과 다름없이 자식 이야기엔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러니 뭐 송이도 뭐 선생님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꿈이 선생님이었다가 선생님이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하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건 뭐 지 고민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 노후 준비나 잘해서 우리 노후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상태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신은 또 뭐 교회 봉사 장애인 뭐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아유 이렇게 우리 이제 하면 되지. 아까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앞서가고 막 이러면 안 돼. 그저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남 힘들다 그러면 가가지고 좀 봉사해주고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좋아.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지만 부인 강관순 씨는 향토 연구사로 활동하는 남편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84년도 결혼을 했으니까 하면 3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경찰 생활도 계속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10년 됐어요. 그만둔 지 올 10월 달이면은. 근데 그동안 계속 나가요. 처음에 퇴직하고는 진짜 집에 있는 날을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나가고요. 지난 겨울에만 너무 추우니까 한 며칠 집에 있는 것 같았지 감기도 안 걸려요. 계속 다니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불만은 없어요. 그러니 뭐 송이도 뭐 이렇게 마음 넓은 아내가 있어 정원대 씨가 곳곳을 누비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겠죠. 저희는 이제 그냥
이제 퇴직해서 10년,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앞으로 지나온 것처럼 살았듯이 그냥 우리가 너무 헛된 데 욕심 부리지 않고요. 헛된 꿈을 쫓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믿음과 긍정의 힘으로 지역민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부부. 지역을 향한 이 조화로운 삶이 부부 금슬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식구 얼굴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이상 좋은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뭐 또 한다면 이제 어떨 때 그래 이름을 불러요. 어떨 때는 강간순 권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뭐 항상 우리는 뭐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주. 날마다 웃으며 서로를 바라봐주는 부부가 있어 인생을 노래하듯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거겠죠. 며칠 후 최근 향토 시집을 출간한 정원대 씨를 축하하기 위해 그의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평창의 향토 문화, 다시 말해서 비지정 문화재든가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으러 다니는데, 다른 데는 뭐 출판 기념회다 뭐 이런 걸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초철하게 지역에 있는 원로 선생님하고 또 지역에 있는 선배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겸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또 어떠한 비전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것을 하려고 초철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를 응원하고 도와준 이들 덕분에 책을 펴낼 수 있었는데요. 정원대 씨의 일을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축하의 마음을 신앙송으로 대신합니다. 영감 나야 정원대, 아침 이슬 방울 깨우는 나냐에 이끼 낀 작은 마음 무건 정진하네. 가까이 들려오는 부처님 음성, 풍경 소리마저 귀를 기울이고 길 따라 호미 들고 가는 스님, 참선의 가시밭 매보이네. 먼 산 삼용대사 만나러 가는 길, 청아한 독경 소리 들려오는 나냐에 숨차게 돌아보는 격동의 세월,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큰 뜻 모아 뿌리 내리고 소리 없이 젖어드는 풍경 소리, 연꽃 향기 짙어 가리네. 조선의 훈이 서린 나냐에 위풍당당 서는 부각 서있네. 세상이 흔들려도 늘 고요한 물 불바람, 침묵하는 나뭇잎 하나 살랑거리지만 구도의 길 따라 동자승 한 분 빗질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이를 시어로 표현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겐 큰 감동입니다. 나냐는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오대산에 가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족보 모시던 곳이 선원보각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관하던 것이, 그러니까 삼재, 물불 바람에 가장 피해가 없는 곳이 여기랍니다. 그래서 요 사찰 영감사에 있는 그 영감사를 뭐라 그러냐면 영감나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를 이제 지어봤습니다.
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평창에 대한 애정을 듬뿍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보람되고 뿌듯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원대 씨는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그 평창의 향토사를 연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 사람 분들의 그 반응들도 보면 이분은 참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십니다. 이 고향 사람들도 여기를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빼기에 이제 제가 이제 살았는데 그 제빼기의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이 성 아래 동네라고 하는 그 참 옛 그런 그 내용도 알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지역의 향토사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는 그분이 우리 정원대 시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참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숨겨져 있는 귀한 그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이 쓰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에게 있어 향토 연구는 40여 년 살아온 평창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지역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만의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정원대 시인. 뭐 도시락에 콩나물 넣어서 표고버섯도 넣고 또 라면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향토사 연구도 하고, 순간순간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또 메모해서 이거를 저 혼자 갖는 게 아니고 지역에 환원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는 소박한 채비를 갖추고 굽이굽이 산길과 물길을 건너 평창 별곡을 노래하며 시간 속 역사 여행을 떠날